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뉴스나 영화 드라마에서 여러분 인터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폴과 공조해서 해외로 도피한 범인을 체포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인터폴의 대표, 그러니까 총재라고 부른다는데요. 우리 한국분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국내 경찰로 경기지방경찰청장까지 지내신 바 있는 김종량 총재, 인터폴에서 집행위원 부총재 지내고 총재로 선출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데 오늘 초대해서 인터폴 또 우리 경찰력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량 총재,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재 되신 게 2018년? 예, 그렇습니다. 예, 저 1년 좀 지났습니다. 주로 어디 계세요? 인터폴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인터폴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하지만 총재는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그런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또 한국에 와 있기도 합니다. 네. 아니, 인터폴 대표, 총재인데 본부에 상근 안 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인터폴 사무총국의 일상적인 업무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제가 가서 또 결정을 하고 네. 주재를 해야 되고 네. 그 외에 또 이 총재 인터폴 총재가 참석해야 되는 회의가 세계 곳곳에서 국제 회의가 많겠죠. 많이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중에 반 이상은 해외에 나가 있어야 그렇겠군요. 됩니다. 네. 사무총장과 상근 사무국이 일상적인 업무는 이제 거기서 수행을 하고 그런 거군요. 대외적인 대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의사결정 기구의 대표이신 거고 그런 것은 또 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도 워낙 또 통신수단이 좋으니까 전화나 메일이나 아니면 수시로 또 사무총장과 휴대폰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폴이 처음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인터폴 공식으로 출범한 것은 1923년도입니다. 1923년? 예. 거의 100년 됐네요. 예, 100년.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국제기구가 한 1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족하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19세기죠. 19세기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치안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느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딴 나라로 도피하고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리고 또 기차가 발전하면서 교통이 좋아지니까 프랑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크로아상 하나 탁 먹고 잠시 후에 어디 독일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을 어떻게 자국으로 송환해 오는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재미있는 사건이 예상치 못한 나라였던 모나코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나코에서? 예. 모나코라는 나라가 지금 프랑스하고 이태리 사이에 조그마한 인구, 지금 현재는 한 5만 정도도 안 되는 아주 도시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모나코는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카지노로 조달을 했죠. 그때 아마 카지노를 들락날락하던 금발의 독일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한테 그 당시 모나코 알버트 왕자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왕궁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비밀 통로도 알려주고 왕궁 출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 통로까지 알려줬었는데 아마 그 여자가 그 위에 변심을 하고 왕실에 있는
아주 귀중품을 자기의 전 애인과 공모를 내서 훔쳐서 이태리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독일 여자가 모나코의 왕실 보물을 훔쳐서 이태리로. 야, 정말 국제적인데요. 예, 사건이죠. 그렇지만은 이 모나코 왕자는 이 친구들이 이 범죄자들이 이태리 가서 머무르고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인접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게 제1회 국제 형사경찰 회의가 되죠.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맞아 이 국외 도피 사범들 국내 송환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지와 관련한 12가지 희망사항을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결의안이라 그러죠. 그런 걸 발표하게 되죠. 그게 지금 인터폴이 탄생하게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 계기로군요. 1924년도에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또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해서 일시 국제회의가 중지가 되다가 1923년도에 제2차 국제 형사경찰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헌장을 제정하게 되죠. 그리고 공식 창립. 그래서 공식적인 창립. 단초가 된 계기는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공식적인 설립을 1923년도에 했다고 그렇게 현재 보고 몇 개 있습니다. 나라가 여기 가입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터폴 회원 가입국은 총 194개국입니다. 어유, 거의 모든 나라네요. 지금 그렇죠. 유엔 회원 가입국이 193개국입니다. 유엔보다 1개국 회원국이 더 많다고 보면 되시고,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가 100개 이상이 되는데 회원국 수로만 따지면 인터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 수는 제일 많고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그렇지만은 이제 인터폴은 이제 하는 업무가 이제 안전이라는 특정한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고, 유엔은 뭐 번영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유엔이 훨씬 유엔하고 크겠죠. 인터폴하고는 많은 차이가 안 나지만 물론이죠. 역사나 회원국 수에 있어서는 인터폴이 더 깊고 오래되고 또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와 회원국이 그렇게 많고 오래됐다는 얘기는 나쁜 짓 저지르고 도망친 범인 잡자는 데는 온 세계가 일치 단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제기구의 가입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다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가입 안 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네요. 지금 대표적으로 유엔에 가입해 있지만 인터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되고요. 북한? 북한하고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이런 나라들인데 미크로네시아, 팔라우는 올해 인터폴에 가입하겠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북한은 워낙 폐쇄 국가라 아직 가입 안 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런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국민 보호라든지 국제 공조가 필요한 것은 이 자국민들이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할 경우에 그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아마 북한은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폴 기구에는 그러면 전 세계 그 194개 나라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인터폴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이 약 한 1,0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700명은 인터폴에서 자체 고용한 직원들이고 350명은 전 세계 110개국에서 파견한 경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직접 범죄 현장에 가서 수사하고 체포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죠? 테러 진압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인터폴 그러면 뭐 이 특수 장비로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 악을 잡으러 다니는 현장 경찰관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또 한국에서 국내에서 그 방영되고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또 인터폴 요원들을 갖다가 직접 수사하는 그런
이제 형사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폴이라는 게 국제기구고요. 보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한 국제기구인데 주목적이 각국의 이 경찰들 간의 어떤 그런 협조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력 협조 기구다. 예. 그럼 직접 수사는 못해요? 체포도 못해요? 직접 수사나 체포는 하지를 않고요.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죠. 각 회원국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을 다른 회원국들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누군가는 DB와 파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 관리 역할을 갖다가 또 인터폴에서 하고 있죠. 인터폴에 지금 현재 각종 우리 지구촌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약 1억 건의 자료들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러리스트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요 범죄자들의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또 도난 분실 여건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도난 차량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각 개별 국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회원국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인터폴에서 다 하고 있죠. 저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현장 출동하는 인터폴은 거의 없군요. 예. 대부분 사무직들이군요. 그러니까. 그 사무직 외에 또 이제 현장 대응 팀을 두 가지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긴급 대응 팀이 또 재해 재난 현장에 긴급 대응 긴급 대응 팀이 있고 그 외에 또 국제 회의라든지 국제 스포츠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지원 나가는 또 IMS라는 그런 국제 행사 지원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인터폴 현장 팀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IMS라고 인터폴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팀, 인터폴 메이저 이벤트 스포츠 팀을 가동을 해서 국제 회의나 국제 스포츠 경기 현장에 파견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올림픽뿐 아니라 우리 뭐 G20 정상회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파견이 될 거고. 당연히 와서 그 2년 전에 평창 올림픽 대회가 개최됐을 때도 인터폴 지원팀이 왔었었고, 그다음에 또 지난해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우리 또 한인 우리 국민들 배가 침몰했을 때 그때도 긴급 대응팀이 나가서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했죠. 네. 인터폴이 감시하고 척결해야 할 제1번의 대상이 뭡니까? 국제 테러 아닐까요? 지금 현재 인터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범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테러고, 두 번째는 사이버 범죄고, 세 번째는 조직 및 신종 범죄.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인터폴이 많은 자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러 대비는 물론 인터폴 경찰력만으로도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세계 각국에 지금 뭐 사실 테러와의 전쟁은 뭐 온 나라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테러와 관련된 그런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인터폴에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또 회원국들에게 회원국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또 인터폴에서는 또 테러 대응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러 대응 센터로 하여금 이 회원국들의 어떤 그런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터폴 자체에서 직접적인 수사 활동은 하지를 않지만은 각종 범죄 예방 척결을 위한 작전을 한
매년 130개 정도 작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해요? 예, 오퍼레이션.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테러 예방을 위해서 예.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 수집, 그다음에 국경 관리 등등을 누군가는 기획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획하는 역할을 갖다 인터폴이 다 하고 현장 있죠. 세계 각국 경찰이나 보안요원, 정보요원들의 활동을 예. 어쩌면 조정, 통제, 조직해 주는군요. 예. 그런 작전들을 갖다가 1년에 매년 130개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뭐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또 인터폴을 주관으로 그 지역 수사관들을 모아가지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예. 하자. 그러면 이 전 회원국들이 동시에 그 알겠습니다. 작전에 참여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이버 범죄. 사이버야말로 국경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뭐 사이버 범죄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 익명성, 무국경성.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예. 사이버 범죄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인터폴에서도 지금 인터폴 본청사가 프랑스 리옹에 있고 제2청사에 해당하는 게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한 250명의 우리 인터폴 직원들이 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사이버 범죄의 수사, 네, 기법 네. 등등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뭐 보도를 보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예. 뭐 국내에서는 뭐 체포를 못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네. 그런 게 전부 인터폴을 연계를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가. 이제 네.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는 인터폴에서 민간 기업들, 민간 IT 보안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 문제들을 다 수집 분석을 하고 예.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회원국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이버 범죄는 정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또 막 날고 뛰니까 그렇습니다. 참 잡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이 범죄 수법보다도 범죄 예방 기술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문화지체 현상처럼 예, 그죠? 예. 예. 오히려 뭐 범죄자들의 어떤 그런 역량이 지금 이 단속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아까 조직 및 신종 범죄. 예, 이건 예. 주로 어떤 거, 뭐 마약 사범 이런 것들입니까? 예, 마약 사범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범죄 조직 등등 국제 범죄 조직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것에 저희들이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예. 또 이제 국제 범죄 조직들이 또 마약 문제도 그렇죠. 마약도 많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예. 있습니다. 예, 일본의 조직폭력배, 홍콩의 조직폭력배, 한국의 조직폭력배가 뭐 연계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차단하는 또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이제 이 뭐 겉으로는 또 뭐 그럴듯한 사업가처럼 그러니까요. 위장을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또 대응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폴 상근 직원만 아까 1,050명. 예. 그럼 그 재원도 예산도 상당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마련합니까? 연간 재원이 한 수천억 정도 되는데 회원국들이 분담금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회원국의 의무로서 매년 각 회원국의 어떤 그런 예산에 국제기구 분담금이 다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유엔 뭐 유네스코 우리가 분담금 내듯이 예, 그렇습니다. 인터폴에도 마찬가지로 분담금을 내고 그렇군요. 자, 이제 인터폴의 기본적인 조직이나 역사 활동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감을 잡았는데 근데 우리 총재님께서는 우리 한국 경찰로 얼마 전까지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에 처음 소개한 것처럼 인터폴의 집행위원, 부총재 다 지내셨잖아요. 그것도 선출되셔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고 부총재로 선출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경찰로 재직하시면서 그게 가능해요? 인터폴 집행위원이나 부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상근직이 아니고 이제 회의라든지 집행위원 회의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이제 본부가 있는 주로 리용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자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하고 그 역할을 겸임하는 것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집행위원들이나 부총재가 다 현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이 아니니까 뭐 같이, 아까 총재가 상징직이 아니라고 하듯이 예. 그러니까 집행위원을 일종의 국제 그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서 이제, 대의원 같은 거 그런 거네요. 뭐 이제 이사회와 같은 그런 이사회.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인터폴 조직을 보면 이제 집행위원회가 각 대륙별로 전 예. 세계를 갖다가 4개 대륙으로 나눕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지역. 그래서 각 대륙별로 집행위원 2, 부총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폴 운영과 관련된 방향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 업무를 이제 사무총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세계 각국의 경찰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이 응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파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집행위원이나 부총재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뭐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직 경험이 많은 경찰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에서 대표성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네. 어떻게 거기에 처음에 집행위원회 이제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러면? 2012년도에 승진을 해서 외사국장을 하게 됩니다. 외사국이 이 인터폴 관련된 업무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였는데, 그렇죠. 그해 보니까 아시아 대륙 집행위원 임기가 종료가 되더라고요. 예, 마침 그 2012년에.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집행위원회 한번 출마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그때 제가 후보자 그때 아마 6개국에서 그 집행위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후보자가 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당선을 됐죠. 우리나라에선 최초였습니까? 그것도? 집행위원은 그 전에 있었어요?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집행위원을 마치고 2015년도에 임기가 3년이었으니까 2015년도에 경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그때 또 부총재 아시아 대륙 대표 부총재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그 후임으로 제가 다시 도전을 해서 제가 당선되고 뭐 2018년도에 부총재 임기가 끝나는 해에 뭐 예상치 못한 또 총재 유고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총재 도전해서 또 총재가 되죠. 예상치 못한 총재 유고라는 게 뭡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터폴 총재였던 중국 출신의 멍웨이가 갑자기 본국으로 갔다 뭐 그 전에 재직 시에 했던 그런 이런저런 부패 문제로 구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전 세계에서 인터폴 총재가 미싱 실종되었다는 그런 게 핫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맞아요.